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서 싱싱한 과일 한 접시 드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녹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의 1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0명이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 때문에 콩팥 기능이 매년 8%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매년 여름 과일 하나를 잘못 먹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이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는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식 통계입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에 유난히 거품이 많이 섞여 나오시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차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과일이 들어있을 확률이 무려 73%나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중년과 노년의 콩팥 건강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정보쉼터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갑고 낯선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도록 웃으며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바빠서 미처 다 알려주지 못하는 신장 건강의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자식 키우고 나라 일구느라 오직 밥심으로 버텨오셨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늘 뒷전이고 가족의 안녕만 생각하며 살아오셨죠. 이제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소중한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오늘 정보쉼터가 준비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얻어 가시게 됩니다. 첫째, 콩팥을 소리 없이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이미 지쳐버린 신장을 기적처럼 되살려주는 과일 4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일들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되고 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황금 수칙입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아셔도 고통스러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손주들의 결혼식까지 건강한 2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든 과일이 수명을 갉아먹는 칼륨 폭탄인지 아니면 콩팥을 살리는 천연 보약인지 오늘 이 시간 그 운명이 갈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병이 생긴 뒤에 고치는 치료보다 미리 예방하고 지키는 것이 수백 배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이미 터진 병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가장 바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이미 아파서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실에서는 이 과일을 조심하세요. 이런 습관은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같은 세세한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개 병이 깊어진 뒤에야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권하며 투석을 준비하자고 하죠. 대한신장학회의 발표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콩팥 역과 능력은 20대 청년들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47%입니다. 즉,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성능으로 버티고 계신 겁니다. 콩팥을 집안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30년 동안 쉼없이 쓴 정수기 필터는 어떻게 될까요? 안쪽이 꽉 막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겠죠. 여러분의 콩팥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필터는 노폐물로 막혀가고 배수 펌프의 힘은 약해져서 물을 밖으로 내보낼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약해진 필터에 젊을 때 먹던 방식 그대로 과일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바로 그 칼륨 폭탄이 여러분의 심장과 콩팥을 조용히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칼륨은 몸에 좋은 미네랄 아니었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싱싱해서 이 칼륨을 잘 걸러내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필터 성능이 떨어져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 환자의 심장 마비 위험은 정상인보다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10명 중 5명 가까이가 심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고칼륨 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손발이 조금 저리거나 입 주변이 얼얼한 느낌이 들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심하면 단 1분, 2분 만에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콩팥 기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며 쌓인 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보쉼터가 전해드리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생존 지식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참외입니다. 여름철이면 아삭하고 달콤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수분 보충에 최고라고 믿으며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참외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참외를 드실 때 몇 개나 드시나요? 한 개만 딱 깎아 드시나요? 아니면 2~3개씩 넉넉히 드시나요? 만약 2개 이상을 한 자리에서 드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성분표를 보면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 이상의 엄청난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참외 2개만 먹어도 하루치의 절반을 한 번에 먹게 되는 셈입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걸 감당하지만 역과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어르신들의 콩팥은 이 과부하를 전혀 버텨내지 못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의 통계를 보면 7월과 8월 2달 동안 과일 때문에 고칼륨 혈증으로 실려온 응급 환자 중 무려 38%가 참외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 꼴입니다.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여름만 되면 참외를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참외를 서너 개씩 깎아 드시는 게 일상의 낙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6.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3.5에서 5.0인데 6.8이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초비상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셨지만 어르신은 참외가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참외가 무서운 이유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갈 곳 없는 이 물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발생하면 숨을 쉬고 싶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아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콩팥이 평소 약하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참외와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드리는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아침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키위는 보이지 않는 칼륨 지뢰밭입니다. 키위 100g에는 약 312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키위를 한 개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보통 서너 개씩 한꺼번에 깎아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데 이렇게 되면 칼륨 섭취량은 순식간에 600에서 900mg까지 치솟습니다. 특히 더 무서운 상황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로사르탄, 발사르탄 같은 계열의 혈압약들은 약 자체의 부작용으로 체내 칼륨 수치를 올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이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키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며 심장 부정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67세 박순자 어르신도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아침 키위를 5개씩 6개월간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일어서지 못할 만큼 근육마비가 찾아왔죠.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간 위험 단계였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키위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고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하루 1개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건강시간,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여름의 왕이라고 불리는 수박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아니냐. 더운 날 수분 보충에는 수박만 한 개 없다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수박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몸 안으로 들이닥치는 감당 못할 홍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에 수박을 얼마나 드시나요? 시원하게 한 조각만 드시나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반 통씩 숟가락으로 떠 드시나요? 우리 콩팥은 원래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물은 소변으로 내보내서 일정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댐의 성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필터는 노폐물로 막히고 배수 펌프는 느려져서 물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수박의 수분 함량은 무려 92%에 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박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우리 콩팥은 들어오는 물의 양을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물은 온몸을 떠돌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러분의 폐로 몰려듭니다. 그 순간 발생하는 것이 바로 폐부종입니다. 폐에 물이 차오르면 숨을 쉬고 싶어도 공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을 먹고 호흡 곤란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전국에서 800명이 넘습니다. 75세 이종수 어르신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더운 날 갈증 때문에 수박 반 통을 드셨다가 그날 밤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 폐에 물이 가득 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박은 건강한 젊은이에게는 수분 보충제일지 몰라도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폐를 물로 채우는 위험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경고해 드릴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렌지 주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타민C가 많아서 활력을 준다고 믿으며 아침마다 주스 한 잔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농축된 칼륨 폭탄입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과일 속의 칼륨이 액체 상태로 농축되어 단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생 오렌지 한 개에는
237mg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무려 700에서 950mg에 달하는 수치죠. 게다가 주스는 액체라 위장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콩팥이 걸러낼 틈도 없이 칼륨이 피 속에 쌓이게 되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손발이 저리고 입 주변이 얼얼해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끈적해진 피는 콩팥의 미세혈관인 사구체를 막아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67세 정미숙 어르신도 건강을 위해 3년간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셨다가 콩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주스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안정되었죠. 오렌지 주스는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음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조용히 녹이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냉장고에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이 기다리시던 내용, 바로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되살려주는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보쉼터를 찾으신 많은 어르신이 이 과일들을 식단에 포함한 뒤 부종이 줄고 피로감이 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아서 당뇨나 콩팥에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딸기는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콩팥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콩팥을 거름망이라고 한다면 엘라그산은 이망이 찢어지지 않도록 코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1%나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딸기는 칼륨 함량이 참외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하루 7개에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비밀은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사구체를 막아버리는 것인데 브로멜라인은 이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해서 콩팥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꽉 막힌 배수구를 뻥 뚫어주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칼륨 함량도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이라 매우 안전합니다. 다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이 너무 많아 오히려 해로우니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효소가 가장 풍부한 심지 부분을 버리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콩팥 건강이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를 낮추는 능력이 독보적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쌓여 뾰족한 결정이 생기는데 이것이 콩팥 세포를 유리 조각처럼 긁어 상처를 냅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이 요산 결정을 녹여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보스턴 대학 연구에서 체리를 꾸준히 먹은 환자들은 통풍 발작 위험이 35%나 줄어들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도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며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니 진한 검붉은색 체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배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 위험하다고 했지만 배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팩틴은 몸속의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소변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콩팥 배수관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것이죠. 또한 배 껍질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사구체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배를 끓여서 배숙이나 배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한 회복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과일을 먹는 시간과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의 붓기와 피로도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과일 섭취 황금 원칙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유기산은 위벽을 강하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올려 콩팥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반면 식사 후 1시간은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 분비가 적절해 영양소가 가장 부드럽게 흡수되는 타이밍입니다. 콩팥이 부담 없이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일절 금지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과일을 드시면 콩팥은 밤새 역과 작업을 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 날 아침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부종으로 나타나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밤에 과일을 드실 경우 혈당 상승과 부종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니 해가 지면 과일 접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을 20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콩팥에 숙제를 주는 꼴입니다. 200g은 어느 정도일까요? 딸기 7알에서 10알, 파인애플 2-3조각, 체리 10알에서 15알 혹은 배 반 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 콩팥이 하루 동안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아침과 점심으로 나누어 드시면 콩팥이 훨씬 덜 피곤해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과일을 서너 번 씹고 꿀꺽 삼키시죠. 그러면 위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정작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위장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하지만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해 영양분이 부드럽게 분해됩니다. 콩팥이 힘들이지 않고도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쉬운 효도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의 산성 성분과 우유 단백질이 만나면 뱃속에서 덩어리를 만들어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심하면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과일을 드셔야 약효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콩팥을 10년 젊게 만드는 하루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고 15분 뒤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 반 컵 정도만 드세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밤새 쉬던 콩팥이 깜짝 놀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5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하루의 역과 효율을 높여줍니다. 둘째, 앞서 강조했듯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과 과일을 멀리해 콩팥을 쉬게 해주세요. 셋째, 하루 10분만 하체 순환을 자극해 주세요.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콩팥으로 잘 돌아가 역과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일구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먼저 돌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정보쉼터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것은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과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손주들의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고 실천하는 순간 우리 몸은 반드시 건강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과일을 유독 좋아하시는 친구분들께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쉼터를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지킴이 정보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